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양봉 벌침 계획조항의 박종규입니다. 여러분들 벌 깨우기를 잘 하셨는지요? 봄이 왔다는 입춘이 지난 지가 한 달이 지났지만은 아직까지 날씨는 봄이 왔다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의 영하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월 초와 2월 달에는 이런 급격한 이런 기온을 보이기 때문에 벌을 일찍 깨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요, 깨우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의 경칩이기 때문에 무조건 깨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거의 영하로 내려가거나 기습적인 한파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잘 깨우셔서 여러분들이 봄볼거리를 잘 하셔야지 금년에 또 벌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 깨우기를 하셨다면은 그 이후에 보온이라든지 급수, 그 다음에 자극 사양, 질병 관리, 이 5가지를 여러분들 좀 해주셔야지 또 벌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깨우기를 하시게 되면은 화분떡 주는 시즌을 우리는 벌 깨우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화분떡을 넣어주실 때는 따뜻하게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방 안에 두셨다가 하거나 아니면 양봉장에 전기가 있다면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데워서 벌한테 이렇게 교비를 하게 되면은 벌통 내부의 온도도 내려가지 않고 또 이 화분떡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벌들이 그냥 확 붙어서 아주 잘 물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우기를 했다면은요, 그 이유가 우리 중요합니다. 화분떡만 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바로 보온입니다. 우리가 보온을 잘 해야지 되기 때문에, 보온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 우리가 지난 달을 본다면은 바로 우리가 그 월동을 지났습니다. 월동 지났을 때는 그저 춥지 않을 정도만 대충 해줬는데, 지금은요 육아 보온이기 때문에 월동 시기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보온을 요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부 안에 보온을 해주시는데 보통 2겹, 3겹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벌 양이 많지 않고 약 2매, 3매 아주 굴이 좀 약하다, 내부 보온질이 꺾어서 대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때 우리가 이 밑에 개포 밑에다가 비닐 개포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요, 좋은 벌들은 괜찮은데 약한 벌들은 비닐 보온을 해주시게 되면은 안에 습기가 타서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환기를 안에 좀 접어서 환기를 해주시면서 비닐 개포를 해주셔야지 약한 벌들은 보온이 잘 돼서 육성이 잘 된다는 겁니다. 안에는 그렇게 했다고 보면은 밖에도 마찬가지로 2겹, 3겹 정도 이렇게 보온제를 덮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강원도 철원이라든지 또 이쪽에 그 밑에 충청도라든지 이때하고 틀리겠지만은 철원 같은 지방에는 한 3겹 정도 덮어주시고 그 이외 지역은 한 2겹만 덮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갑바나 비닐 넣어서 눈이나 비에 젖지 않게끔 이렇게 뒤에까지 완벽하게 내려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보온이 잘 된다. 깨우기도 하고 보온을 했다면은 바로 이 물주기입니다. 물주기 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 보시면은 깨우기 하면서 바로 물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월동 기간에 벌통 내부에 있던 습기가 마르지 않아서 계속 안에 너무 물기가 있어서 다른 질병을 연결시키기 쉽기 때문에 이 급수를 할 때는 일주일에 열흘 후에 주셔야 됩니다. 그 물 주기 전에 따뜻한 날씨를 봐가지고 소문을 활짝 열어놓고 햇살이 좋을 때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서 한번 건조를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 소문을 활짝 열어서 따뜻한 공기가 내부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물기가 있는 것을 말리고 그 이후에 급수를 해야지 벌통 내부가 쾌적해서 육아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때도 물은 깨끗한 물을 주시는 게 좋겠죠. 우리 사람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지 건강하듯이 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물을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극 사양을 갖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극 사양, 자극이란 말은 바로 자연에서 미론이 있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자극 사양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극사용할 때는요, 이 벌통에 식량이, 즉 꿀장이 있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극사용입니다. 그럼 이를 언제 해주느냐, 시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급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벌을 깨우면서 급수, 이 자극사용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벌을 깨웠다 그러면은 3월 25일 날 자극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3월 1일 날 깨웠어 3월 1일 날부터 산란을 하고 육안을 돼서 태어난 벌이 한번 태어나고 나서, 즉 세대 교체가 1차 태어난 그 시즌에 자극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하게 되면요, 지금 있는 벌들이 저장을 하거나 꿀을 만들기 위해서 안에서 이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벌이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나고 세대 교체될 시즌에 해주게 되면은 새로운 벌들이 선풍 작업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동벌이, 지금 있는 벌통 안에 있는 벌들은 월동벌, 작년벌입니다. 이 벌들을 자꾸 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을 덜 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새로운 벌들이 한 번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때 자극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일찍 깨우신 분들은 약 3, 40일 후에 주셔야 되고요. 늦게 깨우신 분들은 20일, 25일 정도 이후에 자극 사용을 해야지 맞다. 이때도 자극 사용을 하는데 광식 사용기 주시는 것이 아니고 비닐봉지 사용입니다. 그죠? 비닐봉지 하는데 이때도 따뜻한 데게 좀 데워서 해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 양도 그냥 멋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당 0.75 정도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벌이 있는 이 소비가 약 3매의 소비라고 했을 때는 3, 7, 21, 2.1홉을 비닐봉지 안에 넣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질병에 겁이 나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진드기가 많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약 처리를 잘못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란력도 떨어지고 또 어린 유봉들도 죽어서 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면은 이 산란기에는 무리한 이러한 질병 약제를 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이 시기는 무조건 약치라 그러더라 덮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어떤 화학적인 약이나 농약 성분이 있는 것보다는 친환경 약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빈번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한 벌은 강하게 이렇게 키워 놓으시게 되면은 굳이 약을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경칩을 전후한 벌 관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일어난 것들은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